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SM 관련 지분 경쟁 하이브와 카카오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방에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혜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은 저희가 원래 화수목 시황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100개 이상 눌러주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하나씩 추가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영상이니 여러분들 앞으로도 좀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먼저 SM입니다. 이 지분 경쟁 구도가 펼쳐지고 나서 SM이 급등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라가기만 한 것 같은데 무슨 급등락이냐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날 사실은 양봉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 지분 공시가 나온 다음에 이 양봉이 이렇게 음봉으로 전환을 합니다. 음봉으로 전환을 해서 아래로 훅 꺼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먼저 알아보자고요. 자, 이 카카오가 먼저 지분 취득에 대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킨드에 가서 전자본 시스템에 가서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보여드릴게요. 유상증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전환사채 이걸 취득할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사채를 이제 주식으로 받을 것이고 유상증자를 하겠다. 제3자 배정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증자로 해서 123만 주 3만 주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로 해서 114만 주를 취득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총 237만 주인데 여러분들 그냥 지분으로 해서 9.05%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 정도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거예요. 이게 2월 7일 날 화요일 날 공시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SM의 현재 최대 주주는 이수만 프로듀서인데요. 지금 18.46이죠. 18.46%가 어떻게 바뀐다? 16.78%로 바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때 해외에 있었는데 아니 나 없는 사이에 이딴 짓을 벌였단 말이야 하고 빠르게 국내에 귀국을 해요. 빠르게 국내에 귀국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고 사람들이 살펴봤는데 여기서 하이브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하이브가 이제 금요일 아침에 화요일 날 카카오가 공시를 내고 하이브가 금요일 아침에 공시를 냅니다. SM 지분 우리가 인수합니다. 누구 걸? 이수만 프로듀서 것을. 그래서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요 21만 원 구간대는 이제 기존 저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딱 막히고 밀려 내려왔다. 그래서 이게 하이브의 악재냐 호재냐 SM의 악재냐 호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이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은 인수하면 호재예요. 굿. 인수하면 일단 카카오가 인수를 해도 카카오와 SM이 호재고요. 하이브가 인수를 해도 하이브와 SM 둘 다 호재예요. SM은 어디가 어떻게 되든 호재예요. 호재. 호재. SM 그룹은 일단 호재예요. 그리고 단독도 아니고 이렇게 지분 경쟁이 붙잖아요. 경쟁이 붙는다라는 건 더욱더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쟁은 붙을수록 좋습니다. 붙을수록 좋습니다. 요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SM을 사라는 거냐? 라고 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하이브 지분부터 보자고요. 하이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 중에서 14.8% 지분 비율 14.8% 352만 3,420주를 현금으로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게 이제 자금 조달하냐고 뭐 1,200억도 이제 뭐 계열사에서 조달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4.8%를 가져간 다음에 공개 매수 12만 원에 하겠다. 12만 원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수만 씨의 이제 보유회사인 드림메이커 엔터의 이 SM 그 지분 그리고 SM 브랜드 마케팅의 지분도 하이브가 인수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엄청난 물량은 아니니까 일단은 이 지분 매수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는 건데 12만 원에 하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만 들어보면은 이게 누가 뭐 착한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백기사 얘기 나오죠. 이수만이 그 엄청난 뭐 피해자인 거 마냥. 여러분 잘 보세요. 이수만 프로듀서가요. 2년 전부터 해서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렸냐면요. 예, 이 지분 경쟁을 관심 있는 데가 가장 크게 관심 보인 데가 지금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하이브예요. 다른 것들도 관심은 있지만 이 세 곳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와 있고 또 하나 들어오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CJ까지. 이렇게 네 군데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근데 일단 하이브에는 안 판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경쟁사이기도 하고 이수만 프로듀서가 아들뻘이죠. 방시혁 프로듀서 보면은 이제 한 20살 차이가 나는데 52년생 72년생으로 한 20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본인 자존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 그래 시혁이 너 잘났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회사를 가져가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 정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카카오, 네이버, CJ 누가 봐도 시가총액 상위 쪽에 있는 CJ는 이제 CJ E&M 쪽에서 가져가는 거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상위권에 있는 이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수만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었는데 이때 3만 원 전후예요. 3만 원 전후였던 3만 원 전후였던 이 가격을 얼마까지 끌어올려요? 9만 원대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최근에. 8만원에서 9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게끔. 작년에도 9만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9만원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벌써 어떻게 됐어요? 3배. 벌써 이수만 프로듀서는 이 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이슈만으로 이미 3배의 이득을 챙긴 거예요.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3배나 뛴 거예요. 뭐 다른 엔터주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실 수 있는데 다른 엔터주는 자 보세요. 하이브가 2021년 5월부터 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자 2021년 5월이 이때입니다. 자 하이브가 BTS 때문에 조금 올라간 듯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폭삭하고 40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내려옵니다. 최근에 이제 뉴진스랑 르세라핌이 좀 걸그룹들이 올라오면서 2배 올라온 저점 대비해서 2배 올라와서 지금 20만원 구간에 있는 거죠. 20만원 구간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이브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요거 5월이라고 치면은 이제 한 30만원대에 있던 게 30만원 구간 전후에 있던 게 지금 20만원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좋은 구간이 아니었죠, 엔터주들. 자, 다른 종목 볼까요? SM 제외하고 YG 엔터 볼까요? YG 엔터는 블랙핑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보이그룹들이나 좀 선전을 해줘야 되는데 빅뱅도 뭐 버닝썬 이후에는 뭐 컴백한 다음에도 크게 반응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2021년 5월에 46,000원권에 있다가 올라갔던 것들 다 내려가고 작년에 다 내려갔잖아요. 내려가고 뭐예요? 이제 조금 올라와서 기존 주가 회복한 정도예요. 올라간 게 없죠? 자, JYP 같은 경우 2021년 5월 이때부터 보면은 JYP 같은 경우만 조금 괜찮았고 그래서 제가 JYP가 좀 꾸준합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슈나 이런 부분에서 좀 청정한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박지영 씨가 이런 애들 인성이나 이런 관리를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애초에 뭐 데뷔를 안 시키거나 그러는 건지 좀 관리를 좀 깔끔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규제를 많이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뭐 사생활 같은 경우에 규제를 좀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JYP 정도나 좀 올라와 있는 한 2배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걸 제외하면은 SM밖에 올라온 게 없어요. JYP랑 SM 2개 이렇게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분 경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뭐 지금 뭐 기사를 보면은 이수만 프로듀서가 뭐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자신의 실익을 포기하면서 경쟁사의 지분을 넘긴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면은 애초에 넘겼어야죠. 라이크 기획에서 매년 6%를 SM에서 가져갑니다. 이수만 프로듀서가 내가 이만큼 기여했으니까 이 회사로
자회사 만들어서 계속 로열티 형식으로 계속 빼가는 거예요. 그냥 SM 입장에서 그냥 돈이 새 나가는 겁니다. 이수만 프로듀서한테. 그래가지고 이거 얼라이언 파트너스에서 나가지고 이거 그냥 조기 종료해버렸죠, 계약을. 니네 왜 이따위로 돈이 줄줄 새느냐. 실제로 과징금도 많이 때려 맞았습니다. 이거 6%씩 이수만 프로듀서가 자기 회사로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라이크 기획이랑 계약을 조기 종료한 것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었고 돈이 새는 걸 막는 거죠. 근데 무슨 실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저거는 언론사가, 이수만 프로듀서가 과거부터 해가지고 언론사를 다 구워 삶았기 때문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언론은 이수만 편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방시혁 씨한테 안 넘기고 싶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넘긴 거잖아요. 급하니까. 이수만 프로듀서가 이쪽에다 급하게 넘긴 거잖아요. 정말로 지금 상황이면은 불명예스럽게 지금 퇴진하는 건 맞죠. 그리고 실익을 포기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이브가 얼마에 가져가느냐, 뭐 12만 원 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12만 원도 경영권 프리미엄 생각하면 별로예요. 지금 그 유상증자한 거 법원에다가 이거는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너무 가져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유상증자를 이 금액을 얼마를 때렸냐면요, 이날 왜 주가가 밀렸냐, 요것도 아셔야 돼요. 여기 있던 주가가 갑작스럽게 공시 뜨자마자 확 내려왔단 말이에요. 9만 원까지. 9만 원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끝났냐면요,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좀이 그 가격이 9만 1,000원이에요. 증자 가격이 9만 1,000원이라고요. 여러분 몇 주만 했네가 아니라 가격을 얼마에 증자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9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 상황에서는 안 붙인 거잖아요. 당일날 주가가 1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9만 1,000원이면 더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세력이 어이쿠 이거 10만 원 갈 게 아니었나 싶어서 던진 거예요. 이거 악재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좀 너무하긴 했어요. 카카오 측에서도 이건 너무하긴 했어요. 이건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한 건 맞아요. 경영권 프리미엄은 최소한 30%는 붙여야 될 거고, 이수만 프로듀서의 그 탐욕을 생각한다고 하면 욕심을 넘어서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탐욕을 생각하면 그 이상도 붙여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한 11만 원, 12만 원 정도 간 다음에 여기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뭐 한 40에서 50%를 붙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공개 매수 가격을 뭐 13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하이브에선 12만 원이라고 했지만 추후에 나올 수 있는 경쟁 가격이 이 가격이 나와요. 13만에서 17만 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10만 원 구간에 육박해 있었고, 10만 원의 경영권 프리미엄 최소로 붙이는 게 보통 30%입니다. 30%를 붙이면 13만 원이 돼요. 그리고 요렇게 주가가 조금 상승한 다음에 프리미엄을 40에서 50% 붙이면은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좀 많게 가면 13만 원까지 해서, 그래서 40에서 50%를 붙이면 한 17만 원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다라는 계산을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때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공개 매수가가 13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12만 원도 싼 거예요. 이수만 프로듀서가 저 카카오가 9만 1,000원에 너무 싸게 이거를 적대적 M&A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한 거,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맞는 말. 이건 너무 싸게 카카오가 날로 먹으려고 한 게 맞고, 그리고 하이브가 12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라고 한 것도 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억울하면은 기존에 3만 원일 때 인수하지 그랬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럼 인수하지 그랬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됐어요? 최대한 싸게 하려고. 작년에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싸게 사고 싶지 않은데 가격은 점점 올라가죠. 결국은 비싸게 사는 거죠. 더 비싸게 산 거죠. 비싸게 사고 싶지 않다고 하다가 기존에 비싸게라는 생각보다 더 비싸게 사게 된 거예요, 지금. 서로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이수만 프로듀서가 금전적으로는 승자인데 이제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겠죠. 뭐 이미 뭐 이슈가 많은 분이라서 명예로운 퇴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불명예스럽지 않은 퇴진이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종목들 보자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기대값이
13만원에서 17만원 정도까지는 지금 나와 있다라는 정도가 기본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작년에 리오프닝 되고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올해부터 해서 엔터 사업 같은 경우는 좋아질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SM은 중동 쪽이랑 연계가 돼 있다. 그래서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카카오에다 투자해가지고 이쪽으로 지분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SM으로. 실제로 이수만 프로듀서랑 뭐 보아 이사 뭐 이런 사람들 아티스트를 데려다가 환영합니다 해서 뭐 공주랑 나와가지고 환영하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사우디에도 SM 같은 이런 엔터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의사도 표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는 나쁠 게 없어요. 나쁠 게 없다. 그리고 지분 이렇게 좀 더 격양이 되면 좋습니다. 좀 더 이제 강화되면은 지분 경쟁이 좀 활발해지면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얘기가 안 나오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랑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연관이 있죠. 그리고 YG랑도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하이브 YG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결합이 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네이버랑 YG가 먼저예요.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지분을 보여드리면은 제가 버닝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네이버 좀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YG랑 네이버는 기존부터 2대 주주가 네이버에 올라 있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네이버 타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버닝썬 때도 요거 네이버는 조금 피하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보면 YG랑 네이버는 기존부터 연합이었고, 그리고 자 하이브랑 네이버. 자, 여러분 그 팬 플랫폼 중에서 위버스라고 있습니다. 위버스가 네이버의 브이라이브랑 합병을 하면서 이게 하이브가 51%, 네이버가 49%를 보유한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죠. 이게 위버스예요. 위버스의 가장 큰 상품 중 하나가 블랙핑크입니다. 이게 팬 플랫폼인데 팬이랑 뭐 소통하는 건데, 위버스하고 SM의 버블하고 요렇게가 두 개가 우리나라 시장에 이렇게 양분돼 있어요. 양분돼 있다고요. 근데 버블은 실질적으로 수익이 꽤나 나오고 있고, 위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작을 해서 위버스도 이제 수많은 아티스트를 보유해서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단계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은, 버블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 기술이 조금 더 필요한데 카카오가 인수를 하면은 카카오 엔터에 뭐 IUC부터 시작해서 유재석 씨나 뭐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팬 플랫폼이나 이런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요 이거 구축하는 거는 카카오도 할 수 있는데 아티스트나 IP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SM을 인수하면은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그리고 이걸 메타버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NFT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래 산업에 해당이 된다. 위버스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버스가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JYP 같은 경우는 카카오랑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두나무랑 하고 있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NFT 쪽을 두나무랑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팬 플랫폼 쪽으로 했을 때 카카오는 사실 SM을 인수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하이브가 가져간다? 그러면은 플랫폼 어디다 갈 거예요? 카카오가 만들 수도 있는데 자체 IP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 네이버 하이브가 위버스에다가 YG의 블랙핑크를 데려왔듯이 IUC 가지고 한 명 가지고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은 아티스트를 끌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해외 쪽으로 나가던지 해야 되는데 카카오엔터가 그 정도 역량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물음표라는 거죠. 물론 뭐 사우디랑 뭐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진출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SM을 인수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이브, YG, 네이버 이쪽을 좀 볼 수 있다. 이 위버스,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재밌는 게 YG 플러스 같은 경우가 알게 모르게 여기서 제3, 이거는 변두리예요, 변두리. 순환이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요거는 관심 종목 정도에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YG 플러스가 이렇게 한번 튄 거예요.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이해가 되시죠? 이거 YG 플러스 지분을
YG 플러스 지분을 위버스가 보유하고 있죠.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고. 잘 보시면은 YG가 최대 주주지만 위버스랑 하이브가 2대 주주, 3대 주주로 올라 있죠. 요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YG 같은 경우가 같이 엮일 수가 있다라는 거, 하이브랑 해서 엮일 수 있다라는 거, 요 부분 여러분 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되는 기업,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부터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SMCNC 같은 경우가 지분 인수가 나오면 이게 콘텐츠 제작하는 데죠. 뭐 효린의 민박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이제 콘텐츠 기업이기도 하고, 해외 쪽 이제 콘텐츠 쪽 보면은 SMCNC가 담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SMCNC가 과거에도 인수액이 나올 때 한 번씩 뚝뚝 튀었단 말이에요, 얘가. 네? 과거에도 인수액이 나올 때 한 번씩 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SMCN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미 상한가 한번 들어갔는데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번 식었다가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봐서 한 번 또 튈 수도 있고, 주총이 3월에 있죠. 그럼 주총 때도 한 번 더 튈 수 있다. 그러면은 다음 달 뭐 6일 전후로 해서 다음 달 초 정도까지 해서 중간에 쉬는 구간이 나오면 다음 달 초 정도까지 튀는 거 한번 생각하고 또 한 보름 정도 생각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주총까지 볼 건지 아니면은 정리하고 나와서 다시 한번 눌림목을 볼 건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MCNC 같은 경우 보시면 되고, SMCNC는 또 재밌는 게 SK 쪽을 또 같이 봐야 돼요. 아니 뭐 이렇게 자꾸 엮어서 타고 들어가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 엮여 있어서 그래요. SMCNC의 지분을 보시면은 제가 기존에 SK텔레콤이랑 SM이랑 서로 연합해가지고 콘텐츠랑 이제 교류를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분을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2대 주주가 SK텔레콤이 올라 있어요. 보시면 SMCNC의 2대 주주는 SK텔레콤이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디를 받았냐면 아이리버를 받아요. 아이리버의 지분을 받아요. SM 같은 경우는. 그래서 SM이 17.77%를 보여주는데 그 아이리버가 사명을 변경한 게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2대 주주의 SM이 있죠. 드리머스 컴퍼니예요. 그러면은 SK 지금 뭐 SK텔레콤이 왜 SK 스퀘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지주사 분할했으니까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드리머스 컴퍼니, 얘가 또 YG 플러스처럼 제3자로서 이제 한 번씩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얘기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한번 튀었죠. 드리머스 컴퍼니가. SM 관련 이슈가 나오면은 얘네가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대신 핵심은 SM하고 SMCNC 정도. 얘네가 핵심이에요. SM하고. SMCNC 얘네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나서 변두리를 볼 때 YG 플러스나 아니면은 드리머스 컴퍼니, 요런 것들을 이제 변두리를 본 거예요. 그럼 핵심을 얘네 둘을 매매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럴 때 핵심은 얘네 둘을 핵심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네가 쉴 때도 뭐 챙겨보고 싶다면은 이런 놈들을 순환매 정도로 노리는 거예요. YG 플러스나 이제 드리머스 컴퍼니는 핵심이라기보다는 순환매 노리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핵심 수혜주는 SMCNC 쪽이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보기 전에, SM은 당연한 거고요. 핵심 수혜주, 이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었는데 최근에도 추세가 양호하잖아요.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추세가 양호하게 올라온 다음에 슈팅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슈팅 이후에는 좀 쉬어야 되는 그림이 나오죠. SMCNC 같은 경우는 저 그림 나올 때 어떤 상황이었냐? SM이 올라올 때 얘는 올라온 게 없어요. 바닥권에서 벅벅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최근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물 만난 듯이 얘 밀려도 음봉 전환이 안 됐죠. 카카오 지분 공시 나왔을 때 SM 같은 경우는 91,000원 하니까 이렇게 쓱 음봉 전환되면서 90,000원까지 내려왔는데, SMCNC는 상승을 내주긴 했죠. 윗꼬리는 달았지만 이런 모양이 됐잖아요. 윗꼬리는 달았지만 3,500원은 돌파하고 거래량을 폭발시키는 상황이 나왔죠. 그럼 이건 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휴식 구간이 나오고 위쪽에서 움직이면서 거의 횡보한 수준이죠. 이 꼬리 사이에서. 그리고 나서 한번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럼 지금 어떻게 되어가느냐? 4,500원만 유지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은 5,000원 돌파 시도할 거고, 5,000원 돌파하면은 그 다음은 5,500원 단위로 높이면서 보시면 된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고점에서 정체될 때 조금 줄였다가 조정받으면 재매수할 거냐 아니면은 아예 전량 매도할 거냐를 추세를 보고 선택하는 거지. 이거 미리 예측하면은 이런 거 다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예측해서 여기서 자릅니다라고 하면은 이 나머지를 다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먹을 생각은 안 하겠지만 적절히 챙길 생각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상승이 정체될 때는 좀 줄였다가 비중 조절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대신 물량은 좀 줄여 나가야겠죠. 처음에 뭐 100주를 매매했다라고 하면은 그다음 50주를 줄였다가 추가로 매수할 때는 뭐 한 75주만 들고 간다던가. 그래도 금액은 비슷할 겁니다. 왜냐? 적어도 25% 30%는 올랐잖아요. 최소한으로 봐도.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금액,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주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1,000만 원에 대한 매수 금액은 비슷할 거예요. 대신 수익금은 계속 챙겨놓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은 이제 SM과 SMCNC다. 요게 핵심이고 순환매로 볼 수 있는 건 YG 플러스랑 이제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 그리고 저는 SK에서 가만히 있느냐, SK 이제 스퀘어가 참여를 해야겠죠. SK 스퀘어나 SK텔레콤 이쪽에서 요거를 가만히 지켜볼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거두는 게 나올 것이냐. 요게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법원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안 붙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삼을 것이냐, 기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게 돼야지 하이브가 지분 인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법원에서도 문제 없다. 야 너네 3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9만 원까지 올리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근데 이거는 프리미엄 현재 가격 상황에서 프리미엄을 붙여주는 게 보통은 맞다라고는 보는데 이건 법원에서 뭐 판단할 일이니까 우리가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결과를 보고 생각하면 됩니다. 핵심 수혜주가 뭐냐만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도 들어가도 됩니까라고 하시면은 쉴 때 들어가면 되겠죠. 올라가는 거 뭐 상한가 들어간 걸 따라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쉴 때 들어가시면 되겠죠. SM도 한 템포는 쉬어야 되니까 숨고르기 구간 중간에 나올 거예요. 여기서 숨고르기가 나오냐, 더 올라간 다음에 숨고르기가 나오냐. 그래서 지금도 이게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아니면 지금 사도 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저는 먹을 자리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거 이제 파트 2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트 1은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 CJ 쪽으로 이렇게 쓱 넘어가는 찰나에 얘기가 이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었습니다. CJ 쪽으로. 왜냐면 카카오가 자금이 안 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렇게 그리고 가격이 계속 얘는 싸게 매수하고 싶었는데 점점 가격이 비싸지니까 카카오 쪽에서 금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쓱 떨어져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CJ로 거의 기울어가는 분위기로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빈살만과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등장하면서 1조 2천억을 여기에 카카오엔터에 투자한다. 그러면 SM 인수권하고 이제 웹툰이나 뭐 이런 엔터권들이 세계로 글로벌 시장 뻗어 나가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카카오엔터가 확장될 수 있어서 여기서 CJ의 이제 대항마로 이제 카카오가 떠오르고 여기서 지분 경쟁이 시작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그냥 배경 지식까지 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알고 가시고 제가 이렇게 자꾸 지분을 넘나들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은 이제 좀 이렇게 복잡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은 SM, SMCNC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고 드리머스 컴퍼니랑 이제 YG 플러스를 순환매 정도로 노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